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서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란 지원을 받는 민병대의 소행으로 알려졌는데 이란은 본인이 지원하는 단체를 이용해서 중동에서 미국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이에 앞서 이란은 아라비아만에서 운행 중이던 유조선과 14명의 승무원을 납포했습니다. 홍해에서는 계속해서 후티 반군이 항해 중인 선박을 공격하고 있는데 재밌는 점은 공격당한 선박의 국적은 서방이지만 화물은 러시아산 석유 제품이었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물동량은 결국 중국과 인도 경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해관계도 복잡합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레바논으로 확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국경 지역 공항에서 러시아와 레바논의 공군 장교들이 급히 피신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공격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말 선거를 앞둔 바이든이 어디까지 이란의 도발을 용납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미군 기지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이 있고 난 뒤 다수의 미국 국회의원은 이란을 직접 타격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의 이라크 철수 협상이 시작됐다고 미 국방성 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떠난다면 아무래도 시리아의 병참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라크와 시리아 모두에서 군대를 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도 홍해 문제로 교통량이 줄었지만 파나마 운하 역시 수위와 관련된 이슈로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주요 해상 운송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름길인 운하를 통하지 않고 대륙을 한 바퀴 돌아서 운항하는 선박이 많아지다 보니 선박용 연료유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70년대처럼 그동안 잡혀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파도를 타지 않을까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 시발점이 물류 가격 인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해상을 이동 중인 유조선이나 해양 저장고 같은 부유식 저장 배럴은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 와중에 바이든은 똥줄이 타는지 본인 고문을 통해 홍해 공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물가 안정과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의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은 3.3%로 나오면서 소프트 랜딩이 대세인데 미국의 1분기 예상 GDP 성장률은 3% 정도입니다. 호주와 카타르를 제치고 세계 1위 LNG 수출국을 차지한 미국이지만 민주당 지지 세력인 친환경단체의 요구로 바이든은 새로운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허가를 유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미 확정된 LNG 수출 용량이 올해 말부터 몇 년 동안 급격히 늘어날 거라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수출 타격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바다주에서 선거 연설하던 트럼프가 이번 결정에 대해 바이든이 어제 미국산 가스 수출을 막았다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첫날에 가장 먼저 수출 터미널을 승인할 것이라고 하면서 LNG 수출이 미대선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분위기입니다. Just yesterday, Biden blocked the export of American natural gas to other countries. You know, he doesn't want plants built in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that's the best thing you could do. This stuff has been worked on for years. I approved many of them. We got many built in Louisiana and other places. But he stopped it. Now, why he stopped it, I guess it was the environmentalists, I guess. But it's good for the environment, not bad, and good for our country. I will approve the export terminals on my very first day back. I'm going to be... 석유 서비스 업체 LBRT의 CEO는 현재 섹터 내 시추 활동이 셰일의 자연스러운 생산량 감소를 상쇄하기에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 미국 석유 생산량이 2024년에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작년에 월별 시추된 평균 유정수는 완성된 유정수보다 약 80개 정도 적었기 때문에 시추는 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유정재고는 작년에 약 970개 정도 감소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시추장치 개수 대비 생산량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DUC수와 생산량의 그래프도 흥미롭습니다. 정황상 DUC를 쥐어짜서 생산량을 늘린 거로 보이고 결국 생산량 증가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사우디는 자신이 한 약속을 현재까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비 용량이 사우디와 UAE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우디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 와중에 UAE의 다나가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하루 정도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페트로브라스 PBR은 작년에 생산량 목표였던 하루 2.23밀리언 배럴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공격적인 해양 시추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에 무려 9년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작년에 이어 올해 초반에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에코페트롤은 콜롬비아 대통인 페트로가 청정에너지 증진에 관한 비전을 제시한 후 국영기업 이씨의 내부 인사 개편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이사회의 구성 후보가 현직 대통령 페트로의 측근이 아니냐는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특정 후보가 영부인과 친척관계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외 탈탄소화 정책으로 10년 정도뿐인 이 씨의 매장량 확보 문제나 이 씨를 베네수엘라의 국영기업인 PDVSA와 연관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제안이 논란의 여지가 되면서 이 씨 주식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씨가 저평가로 보이지만 정치적인 리스크나 브라질의 경제성장 그리고 회사 자체의 기반을 고려해보면 PBR이 좋아 보입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잘 판단해서 구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들이 올해 예상과 생산량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실제 예상 전망치를 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망을 거창하게 발표하는 회사가 있고 반대로 충분히 달성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보수적인 수치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CVE처럼 조만간 부채 목표를 맞추면 FCF의 100%를 주주환원할 거라고 큰소리 쳤다가 갑자기 세금 낸다고 큰돈이 나가고 다운스트림 정유소가 삽질하면서 부채 목표 달성 시기가 점점 연장되면서 경영진의 신뢰도 같이 날아가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 페트로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아마존강을 봉쇄하는 시위나 역대급 최악의 아마존강 수위를 기록한 건기기간을 보내면서도 목표 생산량 가이던스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 가이던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면서 주가 타격이 심했습니다. 생산량을 작년에 비해 20%나 향상해서 하루 평균 17,000배럴로 잡았습니다. 최근에 가이던스가 잘 나왔다는 평이 있는 소형회사를 보면 작년 대비 HME는 10%, OBE는 12% 또 GTE는 4% 생산량 증가를 예상했기 때문에 20%는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한 증가로 보입니다. 하지만 페트로탈의 CEO는 바지선 물동량에 영향을 주는 아마존강의 수위가 문제지 하루에 23,000배럴 정도 생산은 큰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인터뷰를 자주 했기 때문에 하루 2만 배럴 정도 예상을 기대했었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계속해서 한다고 했지만 작년에 특별 배당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 기본 배당을 분기별 주당 0.02달러 정도 예상했지만 실제는 0.015달러로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연 10.16% 정도의 배당률로 같은 남미 주식인 PBR에 비해 남미 리스크 대비 매력적인 배당률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TAL은 캐나다 4기업이고 PBR은 브라질 국영기업의 크기 차이도 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브라질의 경제 규모나 사업 안정성은 페루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시추 비용이 올라갔고 시설 안전 관리와 인프라 구축의 예산이 올라갔고 바지선의 용량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수위가 낮아지는 건기기간 바지선을 저장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송유관을 이용하지 않고 바지선과 트럭을 이용해서 수송하다 보니 비용적인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가나 생산량이 가이던스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까먹으면서 배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HME의 현재 8% 정도 되는 배당이 예상 FCF에서 겨우 5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TAL은 부담스러운 배당률입니다. 특히 두 회사 다 부채가 전혀 없고 HME는 기본 배당의 특별 배당 2%도 거의 개런티 되어 있다는 점에서 TMX 호재까지 있는 캐나다 회사냐 페루 리스크가 큰 페트로탈이냐를 보면 TAL 투자 이유는 생산량 증가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캐펙스 상승은 뭔가 부정부패가 만연한 페루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자금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번 예상 전망치의 브렌트 유가 기준은 77달러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거기에 작년 12월에 이미 하루 평균 2만 배럴 정도 달성했고 1월 평균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작년 건기에 아마존강 수위는 역대급 최악이었지만 현재 아마존강 수위는 평균 이상이라 올해 건기는 작년처럼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올해는 에콰도르를 이용하는 새로운 루트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 건기 동안에도 작년처럼 수송과 저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가이던스는 실망스럽지만 실제 결과가 예상 전망치 대비 훨씬 좋게 나오고 특별 배당도 쏘고 하면서 주가를 이끌겠다는 전략을 쓰는 거로 보입니다. 전망치 외에 주가를 압박한 다른 이유는 정유소 업그레이드 예산 초과와 수리한 송유관에 기본적으로 채워 넣을 원유 구입을 위해 페루 정부가 국영기업인 페트로페루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유보되었기 때문입니다. 페트로페루가 금전적으로 어렵다 보니 페트로탈은 아직도 예전 원유 판매 대금을 전부 다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페트로탈에 투자하는 이유는 당장의 배당이 아닌 하루 5만 배럴 크기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존강을 통해서 브라질이나 에콰도르로 수출하는 현재 루트뿐 아니라 페트로페루의 송유관을 통해서 수송하는 계획이 결국 언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페트로페루의 OMP 송유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페트로탈에게는 페트로페루의 미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페트로탈에 투자하는 건 리스크 대비 리턴 그리고 배당면에서 궁극적으로 브라질의 PBR이나 콜롬비아의 EC보다 메리트가 있냐 없냐의 차이 같습니다. 알리바바, 바바가 수치상으로 저평가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기업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2014년 IPO 당시 가격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대적인 부양책 소문과 지수 공매도 금지 같은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바닥이 아니냐는 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의 상징 같은 존재인 창립자 마원과 그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이사회 회장인 차이충신 같은 내부자들이 작년 4분기부터 각각 50밀리언 달러와 150밀리언 달러치의 주식을 사들인 게 알려지면서 이 주장을 더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때 알리바바의 지분을 32% 정도 보유했던 대주주 소프트뱅크가 꾸준히 보유 주식을 팔아오면서 결국 최근 지분이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앞으로 알리바바 주식을 새로 사거나 팔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다시 말해 바바 주식의 최대 매도 세력이 사라졌다는 말도 바닥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마원이나 차이충신이 주식을 사들인 건 중국 공산당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마원은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남은 알리바바 주식을 팔면서 발을 떼려고 했으나 공산당 정부의 회유와 배당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남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마원이 본인의 남은 지분을 팔려고 준비하는 시점과 알리바바가 최초로 연간 현금 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시점이 겹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바바 주식의 향후 행방도 궁금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